2023년도에 IDS 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모집책이 불법 다단계 소득에 대해 불복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본 영상은 2023년 4월 10일 날짜의 기사 내용에 나오는 IDS 창일지점 모집책의 판결문 영상이다. 유사 사건인 아쉬셉은 다단계 사기와 휴스템 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영상을 참고하기 바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본인의 세금 감면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0년 9월 14일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억 8,95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성훈은 201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932호로 2008년 2월경 IDS 아카데미 주식회사, 2014년 10월경 IDS 홀딩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각 설립하고 2010년 9월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포린 커런시 익스체인지 마어진 트레이딩,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6년 9월 2일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만 2178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1조 855억 7,529만 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3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김성훈이 서울고등법원 2017노 595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년 9월 13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성훈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김성훈이 대법원 2017도 262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년 12월 13일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김성훈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 시스템, 이하 이 사건 전산 시스템이라 한다. 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역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창일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8년 0월 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 호로 김성훈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에서 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4년 1월 20일경부터 2016년 9월 5일경까지 사이에 총 279회에 걸쳐 합계 61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김성훈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였다. 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2020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년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김성훈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 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그 약정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김성훈은 원고의 대여금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각 지급하며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되 원고가 약정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성훈에게 서면으로 상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 약정 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 이자 및 모집수당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 3,156만원, 이자소득, 투자자 모집을 하고 받은 투자유치수당 5억 5,088만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년 9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 1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합한 1억 8,950만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아래 각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중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만을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7월 30일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갑 제2일,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산 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기, 불법 다단계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제1주장. 또한 원고가 김성훈으로부터 받은 돈과 김성훈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 피해액은 일체로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더 많은 이상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제2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업소득 규모상 장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위법하다. 제3주장.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5,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 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산 시스템 자료는 김성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성훈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 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이 사건 전산 시스템에서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 코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가 부여되었고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인 금원에 대하여는 자기수당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자기수당 구분란에 트루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른 대가 등 자기수당 이외의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자기수당 구분란에 팔스라 기재되어 있다.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과 해당 기간에 이 사건 전산 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 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전산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 기간 동안 이자 3,156만원 및 수당 5억 5,088만원, 합계 5억 8,244만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계좌 내역 하나은행 121-200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상으로도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10월 5일까지 원고가 배당 및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과 금액이 위와 같은 전산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계좌상의 입금일과 이 사건 전산 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수일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위 자료가 일종의 금전 출납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장부에 입력한 일자와 실제 김성훈의 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된 일자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그 액수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2월 8일 김성훈에 대하여 채권 신고 기간을 2018년 4월 6일까지로 정하여 파산 선고 결정 2018 하합 100005 해당 파산 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 사건이라 한다. 을 하였고 관련 파산 사건에서는 2018년 4월 6일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에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 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원고가 2020년 4월 28일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원고의 투자금은 5억 2,7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수당, 모집수당, 은 4억 8,313만 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전, 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달리 그 내용이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전산 시스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 합계 4억 8,313만 원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투자로 인한 투자 피해액 5억 2,700만 원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 수입 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 소득 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 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 사업 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사업소득의 규모에 비추어 장부 기장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법령 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